이번 세미나에서는 화이트 리아 양자회로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SBCC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 논문 기여를 먼저 보면은 이제 리아 하이트 참까지 해서 국산암호 QIP에 제출했던 논문보다 하이트는 이제 48%의 뎁스 감소, 리아는 74%의 뎁스 감소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구형 기법에는 기존에 이제 AS에서 썼던 쉘로우 아키텍처 그 기법도 들어갔고, 좀 라운드를 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붙여서 봤을 때 최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리아에 대한 그 양자 공격 복잡도를 낮췄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 이제 리스트 보안 기준에 맞춰서 양자 후 보안 강도를 재평가하였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큐빗을 사용한 중첩 얽힘 상태를 통해서 기존 컴퓨터보다 좀 계산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4큐빗의 중첩 상태에 4큐빗이 있을 때 저희는 2의 4승의 경우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고, 확률로서.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이제 저희가 적절한 양자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면은 유의미한 양자 암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어는 이제 공개키야 RSA나 ECC를 잘 해킹할 수 있는 거고, 그루버는 이제 모든 전수조사 문제를 제곱근으로 복잡도를 낮춰서 모든 대칭키 암호의 보안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사이먼의 경우는 이제 그루버와는 다르게 특정 암호 구조를 가진 이러한 위에 이제 피겨 2의 이분 만수, 그리고 피겨 3의 fx 구조, 이러한 구조를 가진 암호에 대한 주기찾기 문제로 들어가서 암호를 공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루버와는 다르게 적용 대상이 한정되는 단점은 있는데, 적용됐을 때 그루버와는 달리 쇼어와 같이 강력한 복잡도 감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 시스템이 공개키는 쇼어에 대해 무너질 거로 보이고, 그루버는 이제 보안 레벨을 떨어뜨릴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루버 알고리즘에서는 인풋 단계를 중첩 상태로 준비하고, 원하는 쿼리를 오라클에 넣고 디퓨전 오퍼레이터에서 쿼리에 대한 솔루션을 증폭시키고, 이 과정을 이제 k비트키를 쓰는 암호에 공격을 한다 했을 때, 암호화 양자 회로가 이제 오라클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오라클에서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중첩 상태의 키에서 솔루션 키에 대한 그 부호를 반환시키고 디퓨전 오퍼레이터에서 증가시키고, 이 과정을 이제 k비트키를 쓸 때 루트 2의 k승 요거를 반복을 해서 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관측 확률을 높여서 마지막에 관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오라클에 들어가는 양자 회로 최적화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에서도 맥스텝스라는 파라미터를 제시한 것과 같이 그룹 알고리즘은 이제 쇼어 알고리즘과 다르게 복잡도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루트 2의 k승이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시 못할 뎁스인 거고, 이러한 좀 현실적인 공격 제한에서 리스트는 이 세 가지의 파라미터를 제시했고, 오른쪽은 이제 리스트에서 한 건 아니고 최근 연구에서 나온 건데, 이러한 뎁스에 대한 소요 시간이 좀 추후 미래에 이 정도 걸릴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맥스텝스가 한 2의 48승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 유효한 공격이 가능한 거고, 저희는 그러면은 요 맥스텝스에 맞출 수 있도록 글로벌 키 서치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서치의 병렬화가 수행되어야 되는데, 뎁스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 이유가 글로벌 서치의 병렬화가 좋지가 않습니다. 뎁스를 줄일 수 있지만, 그리고 이 글로벌 서치의 병렬화에서 뎁스 감소가 이제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뎁스 최적화 구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뎁스 최적화가 왜 병렬화에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고, 글로벌 병렬화를 통해서 이제 뎁스를 2분의 1만큼 줄이고 싶다 했을 때 S가 2라고 할 때
저희가 그럼 이제 병렬화 개수를 뭐 트레이드오프로 정당한 트레이드오프로 하면은 S만큼 줄이고 싶으면 S개를 병렬화 시키면 되겠지만 그룹 병렬화에서는 S제곱만큼 병렬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S가 2일 때 4개인 거고 뭐 뎁스를 뭐 10분의 1로 줄인다 하면은 10분의 1로 줄이려면은 병렬화를 100개를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이러한 정당한 트레이드오프 수치가 뎁스 제곱 수치로 바뀌기 때문에 뎁스를 최적화하는 게 큐빅 최적화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게이트를 써서 암호화 양자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토폴리 게이트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가 더 최적화 포인트인 거고 이제 하이트에 대한 양자 회로 구현입니다. 기존 하이트 구현 회로가 이 모습인데 이 회로 구조를 보면은 앞에서 이제 단일 라운드에 대한 덧셈 병렬화는 잘 수행을 합니다. 최대한 수행을 한 만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원하는 그 중간값을 얻고 이 사용한 좀 인자들을 초기화시켜서 다음 라운드에 재사용시키기 위해서 리버스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버스 연산도 보시면 알다시피 뎁스를 증가시키는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S에서 썼던 쉘로우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요거에 대한 뎁스 오버헤드를 없애면서 그 리버스로 인한 큐빅 감소는 또 얻어갑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QIP에서 썼던 구조가 라운드 연산하고 그 앞에 빨간 박스의 리버스 연산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수행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 리버스 연산에 대한 뎁스 오버헤드가 있었던 거고 쉘로우 아키텍처를 적용하면은 이제 리버스 연산을 할 때 다음 로에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백그라운드에서 라운드 1에 대한 리버스 연산이 수행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라운드 2가 끝났을 때 여기에서 사용한 안실라 큐빅들은 초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라운드 3에서 이걸 재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또 백그라운드에서는 라운드 2에서 했던 리버스 연산이 수행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리버스에 대한 연산에 대한 그 뎁스 오버헤드는 없어지고 큐빅 감소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가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초기 부담만 가지고 가는데 라운드 2를 돌릴 때 이때 이제 새로운 큐빗을 깔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라운드에 대한 추가 라인을 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기존의 하이트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스 연산, 이 선형 연산에 대한 인플레이스 구현이 제시되었고 이거는 이제 아웃풋 큐빗을 쓰지 않기 때문에 큐빗 수는 줄일 수 있는데 그 내부에서 연산을 신한 연산들이 수행되다 보니까 서킷 뎁스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로 바꾼 거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뎁스를 아래와 같이 줄일 수 있는 거고 뭐 아웃풋 큐빗을 깔긴 하지만 하이트 구조에서는 이제 아웃풋 큐빗을 쓰고 초기화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구현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구현을 이렇게 바꿨고 그 결과 이제 48%의 뎁스 감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존 구현이 이 13번 레퍼런스인데 13번 레퍼런스에서 한 60개 정도의 큐빗, 70개 정도의 큐빗을 더 쓰고 리버스 연산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였기 때문에 토폴리 뎁스가 절반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아웃 오브 플레이스를 적용한 거랑 앞에 리버스 연산 뎁스를 뺀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뎁스는 약 절반 감소합니다. 그래서 병렬화 수치를 제외하고 그냥 트레이드 오프 수치에서도 개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리아 양자 회로입니다. 이거 회로도 기존 QIP에서 썼던 양자 회로 리아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키 스케줄을 먼저 수행하고 다음 라운드 펑션이 오른쪽에 박스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풋들이 이렇게 서로 연산들 사이에서 그 공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현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요 3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여기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을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좀 시퀀셜한
흐름이 진행됐었는데, 요거를 이제 병렬로 하기 위해서 요 인풋들을 사전에 복사를 해서 요 세 개의 덧셈 연산을 병렬로 수행하였습니다. 큐빗은 더 추가되지만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기존에는 이제 요 라운드 키의 덧셈이 요 순서에 따라서 더해지고, X4에다가 X2에다 이렇게 뭐 더했다가 다음에 이제 할 때는 다시 더해서 리버스하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라운드 키가 결국 요 덧셈이 끝났을 때 좀 풀리게 되는 이러한 게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이 최종 라운드 키가 쓰일 때까지 다음 키 스케줄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리고 한 번에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존 다른 라운드 키에 대한 연산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요 K0가 마지막 쓰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병렬 덧셈이 수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라운드 펑션이 수행되고 키 스케줄이 다음에 수행되는 구조였지만, 이제 바꾸는 구조에서는 이 인풋들을 카피하기 때문에 카피한 다음에 거기다 미리 이렇게 라운드 키를 다 더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덧셈 연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신한 연산들이 좀 왼쪽으로 쭉 밀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덧셈 연산을 수행할 때 다음 라운드의 키 스케줄을 요 이전 라운드의 라운드 펑션과 같이 병렬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도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라운드 펑션에 대한 그 에디션 뎁스만 쭉 이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트와는 다르게 더 많은 뎁스 리덕션을 얻을 수 있었고, 74%가 감소했지만 이제 큐빗 수를 보시면은 기존에 388이었는데 이번 구현에서는 2695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거 이유는 이제 요 라운드 함수에서 인풋을 계속 복사하고 버리고 복사하고 버리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라운드마다 큐빗 수가 늘어난 거고, 그래서 뎁스는 좀 많이 줄었지만 큐빗이 많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요 그냥 트레이드오프 지표에서는 조금 손해를 봅니다. 근데 앞서 본 것처럼 글로벌 병렬화에 대해서 그 트레이드오프 수치가 요 수치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수치에서는 뎁스가 더 줄었기 때문에 네, 더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양자 회로를 기반으로 글로벌 키서치 비용을 다시 추정을 한 거고, 하이트의 경우 이게 158승, 리아의 경우 160, 225, 289승으로 지금의 예전 그 리스트 레벨과 비교했으면은 이게 더 쉽게 뚫린다는 건데 AS보다. 최근에 AS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소가 또 많이 됐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하이트 리아는 이제 AS보다 공격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이제 하이트 리아에 대한 양자 회로 뎁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적용된 거고, 이런 뎁스 최적화 구현을 기반으로 글로벌 키서치에 대한 그 감소된 비용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감소된 비용을 기반으로 최종 공격 복잡도를 추정을 했고, 그에 대해 알맞은 리스트 보안 기준에 맞춰서 그 양자구 보안 강도를 재평가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